그럼 호남은 잠시민도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호남이? 이거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거? 그거 오늘? 깨시민이면 깨시민과 잠시민이지. 이거 영남 깨시민 발언은 호남 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실수한 발언 같다. 김민석 후보 지지층이나 송영길 후보 지지층이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징계 정치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콜링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행이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들여다봐야 된다. 예. 얼마나 소문났으면 이걸 그렇죠. 해달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아니까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 뉴스들을 보셨을까요? 축구협회가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녹취,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야 호루라기를 잘 불어준답니다. 어이가 축구를 없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왜 축구를 안 좋아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성접대 해주고 호루라기 불어주고 하니까 게임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튼 뭐 관련 뉴스들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도 오늘 저희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윤리가 아니지 이건 법정에 가야 되는 이건 거죠. 법정으로 가야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구 사랑이 깊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는데 보진 않습니다. 안 보시는구나 참. 네. 좋아하는데. 다행입니다. 저랑 같은 의미신 거죠? 그런 거네. 네. 저기 설렁탕은 좋아하는데 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축구협회. 이거는 일단 좀 처음에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2011년과 2012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당시에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문체부 감사 보고서에 이 내용과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접대 대상은 월드컵 예선전, 올림픽 예선전 심판이고요. 그리고 4차례 치러진 신선 경기 심판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경기 전 새벽에 결제가 된 것이 있고 경기 직후 저녁에 결제된 것도 있고 경기 중에 결제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경기 중 결제라는 건 뭐 한번 호루라기 불어주면 그때 긁어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관 한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와. 것인데 뭐 마사지 샵, 뭐 안마 샵 이런 데서 이제 결제가 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확인된 게 지금 7건인데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이 성접대를 인정했고 외국인 심판들이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먼저 요구해서 접대를 했다.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했다고요? 네, 공항이나 숙소에서 오면서 이제 먼저 요구를 해서 접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핑계예요? 왜냐면 네.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소문났으면 이걸 그렇죠. 해달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다들 소문이 쫙 나서. 한국 가면 이거 그렇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감히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요구하면 잡혀가는 데 가면 여기는 통용되니까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 심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 보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이들 해줬으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네. 너무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이 자체가. 네. 그랬는데 이 전직 심판국 간부가 이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력이나 성적에 따라서 회장 등 집행부의 연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안 나오면 회장이 막 화를 엄청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 해줘야 호루라기 잘 불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접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다 묻이냐면 이거지 여기에 이거야 회장이 선수들하고 가서 얼굴 한번 나올 수 있잖아. 목적은 딱 그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 내가 조정이 내가 홀이 났어요. 저 거꾸로 본다는 거야. 심판이 근데 우리 회장이 저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거야. 야, 너들 저 아줌마 좀 잘 안 했어. 접대를 잘 안 하니까 성적 지금 저 심판이 저렇게 거꾸로 보는 거 아니냐 호루라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저 보기로는 저도 이제 가끔씩 이게 이제 제 추측 영역인데
일반인의 눈에 보더라도 심판이 조금 그 편파적으로 호루라기를 부르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거 뭐 봐요. 있겠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작용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인데 조금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더운 거는 참겠는데 더러운 건 못 참겠어요. 사실 이게 축구협회가 한 13, 14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실 이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는 아니라도 기분을 맞췄다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간부가 그 경기 실적이 안 좋으면 막 축구협회 회장이 막 전화해서 화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화를 내겠어요? 정말로 축구를 사랑해서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기 실적이 좋아야 스폰서가 잘 붙잖아요. 다 이게 네. 이제 결국에는 이권이죠. 이득. 이게 경기력이 향상되고 우리 쪽이 좋아야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스폰서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야 협회의 재정이 또 뭐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판들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써가면서까지 부적절한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이게 한두 건으로 드러날 건 아닌 것 같고 예. 대부분 보면은 이걸 현금으로 쓰는데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축구협회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클린 카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애초에 노래방이나 안마방 같은 건 아예 법인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클린카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네. 그전에는 법인카드를 원래 안 써요. 네. 이런 부적절한 데는 현금으로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부끄러웠으면 그러니까 그냥 당당- 법인카드를 당당하게 쓰는 제 생각에 긁었어. 실무자가 네. 자기 돈 쓰기 싫어서 그냥 법인카드를 긁은 아니, 것 같아. 그래서 요게 그래서 드러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클린카드가 도입이 되면 이런 관행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관행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현금으로 클린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행이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게 저는 좀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네. 쭉 축구협회가 뭐 최순영, 정몽준 이렇게 재벌 오너들이 하시다가 2009년부터 13년 딱 4년 동안만 최근에 조중현 씨가 해요. 이분 축구 해설하시고 그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잖아요. 회장 등 집행부의 연임이 성적과 직결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 회장이 아닌 입장에서 국가대표팀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딱 요때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드러난 거다. 뭐 다른 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축구협회 어떤 권력 구조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요때만 있었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게 이게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이디어를 해서 야 그럼 심판 한번 저 안마 보내드리자 이렇게는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뭐 잦든 뜨문뜨문이든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 우리한테 좋은 편파 판정을 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모르고 이런 짓은 안 했을 것 같고. 예. 관행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 대회만 그런 것도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대회는 이렇게 축협에서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구단들이 그러면 국내 경기에서 심판들한테는 안 했을까? 프로축구? 네. 그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편파 판정을 사실 뭐 그 미세한 아주 그 애매한 판정 같은 거 이쪽에 손들어주건 저쪽으로 손들어주건 크게 티 안 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 축구협회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요것 때문에 거의-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망신당한 거잖아요, 지금. 외신들도 이거를 보도를 보도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축구 이 단체들이 대부분 이게 심각하거든요. 경기 조작. 중국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가 말하자면 토토 같은 거예요. 토토. 스포츠 토토. 이게 엄청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경기 조작이 일상화돼 있고 이 승부 조작에 대해서 중국에서 단속을 벌이는데 이거를 쉽게 잡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자의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요. 뭐 호루라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명확한 거 아니면 힘들죠. 힘들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뭐 헛발을 치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때릴 수 있는 거를 안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삐끗할 수 있고. 수비를 잘할 수 있는데 못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중국 축구는 그런 좀 불명예가 지금 현재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래도 축구협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본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어제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라는 걸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 선임 절차 관련 자료들을 쭉 가지고 갔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온 만큼 받은 심판들 이 사람들도 이름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 제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대받은 심판이요. 적대받은 사람들도 이거 안 되죠. 근데 외국인 심판 외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도 그렇죠. 국제 축구 연맹에 아, 이렇게 피파에? 향응 해야죠. 받고 해야죠. 한 사람들 당연히 이거 제명시켜야죠. 영구 제명해야죠. 영구 제명. 근데 피파가 이상해 근데 피파 아시잖아요. 자체가 좀 문제죠. 그 회장부터 해서 피파도 문제죠. 미국 선수만 퇴장 취소 뭐 이런 거. 피파도 문제죠. 네. 월드컵 개최권을 민간에 팔아 뭐 이런 거. 네. 피파는 진짜 문제인데 여튼 이런 문제들이 참, 제가 그래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아유, 그런 축구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축구협회나 이런 관리하는 분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선수 출신들이 좀 현업에 들어가서 협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게 돈이 걸려서 그래요, 돈. 네.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러는 모양이고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로 그걸로 짧게 넘어갈까요? 가볼까 합니다. 이거 넘어갑니까?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요. 네, 타이트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제 오늘 8일에 제주, 인천, 9일에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모두 본인이 과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다가오는 이미 투표는 끝났겠지만 이제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이잖아요. 근데 후보들은 계속 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남 민심 잡기를 하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응답하라 호남이라고 이제 써서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깨어있는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남의 깨 시민들이 네. 호남으로 간다. 네,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 노무현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겼듯이 영남의 깨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러 갑니다. 호남 골목골목을 돌면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영남 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 네. 송영길 후보가 이에 대해서 정영길 후보가 호남은 계몽 대상이 아니다. 지금 뭐 이런 포스터를 올렸냐라고 이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좀 조급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 부울경 이후에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예. 조급해지고 뭐 신천지 꺼내고 사실 영남 깨시민이라고 하면 반대로 호남에 가서 계몽을 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데 그럼 호남은 잠시민도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호남이. 이거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거? 그게 오늘 깨 시민이면 시민과 잠시민이지.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서 잠자고 있는 시민들을 흔들어서 깨워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몽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보면은 이게 선악을 나누는 데는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보안사건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선, 반대하는 사람은 악. 이렇게 딱 나누는 것들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남 깨시민 발언은 호남 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실수한 발언 같다. 그리고 솔직히 8일 9일 날 전당대회에 있어서 두 번째 합동연설인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면 15, 16일에 있는 그거는 사실 16, 17이죠. 16, 17에 있는 것들은 이게 다 투표가 끝나고 하는 합동연설이라서 전혀 표에 영향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8, 9 이때의 합동연설회가 그 다음 주에 경기, 수도권, 호남 이렇게 쭉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토론회가 그렇게 치열했던 거고 3차 토론회는 호남, 경기, 수도권 할 때 중간에 하는 거라서 또 표에 도움이 안 돼요. 참 투표하고 연설하는 것도 약간 그래서 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어떤 투표 시스템상 2, 3일씩 해야 되는데 그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먼저 마련하는 게 뭐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납득이 안 돼요.
먼저 합동연설회를 월화해하고 뒤로 하면 되잖아. 이제 월화해하고 그다음에 수목금 이제 투표하고. 수목금 토일에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합리적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이거 고쳐야 돼.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 일반 당원들은 그 이전에 싹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표를 쭉 하고 전당대회에서 현장에서 이제 뭐 대의원이나 이렇게 투표를 하고 뭐 이런 틀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설을 마지막까지 듣고 현장에서 마지막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 틀이 맞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인 1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현장 투표가 없어진 상황에서 형식을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상한 이런 것 황당한 얘기가 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인 1표로 할 거면은 거기에 맞는 형식대로 쭉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짠 모든 틀을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이게 뭐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영남 깨 시민들이 간다 이것도 원래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네, 힘이다. 네, 여기서부터 네, 시작이 네.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깨어있는 시민. 근데 이거를 당내 선거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상대 후보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깨어있지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그냥 단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은 거냐를 넘어서 갖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그 민주당의 정체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더 결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김민석 후보 지지층이나 송영길 후보 지지층이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캠페인을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캠페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과정에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남은 캠페인도 이 정청래 후보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깨어있는 시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긴 한데 그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군요. 노사모 관련해서. 네, 노사모의 마지막 대표가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목하면서 겨냥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전당대회 등 정치 현장에서 제2의 노사모라는 명의를 내세워 노사모 전체를 왜곡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이라는 말이 이제 괄호로 들어있고 2007년부터 정동영을 지원하면서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한 정통 세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필요와 세력 확장을 위해 다시 오리지널 노사모 간판과 상징을 사사로이 전유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정치적 기만이고 뼈아픈 모순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노사모의 마지막 대표였던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사모가 해체를 해체가 했죠. 됐고 네. 모든 뭐 권리 이런 것들은 뭐 노무현 재단으로 넘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노사모 간판이 쓰지 않겠다,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해체를 했는데 네. 지금 정청래 후보가 계속 이제 노사모를 들고 예, 나오니까. 얘기하니까 너는 마지막에 딴 데로 간 사람 아니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1%도 없는데 왜 자꾸 노사모를 끌어다 쓰는 거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의 어떤 대표성은 전혀 없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는 아니고 네. 약간 있는데 시작할 때는 있었죠. 시작할 때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죠. 제가 들은 게 네.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당선 이후에 네. 정청래 당시 의원이 아니었죠. 네. 2004년에 됐으니까 3년에 어디랑 인터뷰한 걸 누가 찾으셨던데 자기는 노무현이라는 사람 잘 모른다. 악수도 안 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정청래 식으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한 인터뷰가 있대요. 2003년도에. 네. 그러니까 노사모 처음 생길 때부터 관여한 거 아닌 거는 맞는 거고 그 이후에 정치 역정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가 어떠냐 요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렇게 우호적이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간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노사모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 과정으로 가면 네. 그 당시 참여정부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 말기에 가면은 사실 지금의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당을 깨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당 이름이 몇 번 바뀌어갖고 나중에 뭐 대통합 민주신당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때 후보로 나섰던 게 대선 후보로 나섰던 게 지금의 정동영 장관이고 그래서 이 정동영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영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막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서 이제 역할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사모 정동영 지금 측. 그렇죠. 네. 이 정통이라는 게 정- 정동영과 네.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쪽으로 갔으면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지킨 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고 그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지키지 않고 이 참여정부를 마지막까지 참여정부의 어떤 대의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노사모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의 어떤 그 2002년 대선에서의 뭐 그거를 배신이라고 하면서 배신